오늘은 오래된 사건인데, 이게 제 기억에 한 2011년? 굉장히 오래된 건데, 뭐 근황, 뉴스 속 오늘 이러면서 이제 출소 뒤 근황을 이제 요 기자분이 뭐 관심 갖고 이렇게 했나봐요. 그래서 여동기 집단 성추행한 여대생들. 근데 최근에 또 무슨 기사 보니까 어디 뭐 미팅을 나갔는데, 거기서 만난 그 미팅 4대4로 뭘 했는데, 남자들끼리 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 외모를 평가하고 뭐 성적인 농담을 주거니 받거니 한 게 기사가 됐더라고요.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. 어느 직장에서도 단톡방에서 뭐 이런 걸 막 하다가 징계받고 처벌받고 하는 사례가 되게 많은데, 요거는 실제로 이제 신체 접촉도 있었다는 거죠.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람들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도 결론을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, 기본적으로 이제 의대생이어서 요즘도 또 막 그 의치한 뭐 편중이 굉장히 심하잖아요. 예전에 비해서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안정적인 직장 뭐 이렇게 하면서.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의사가 되려고 시도를 하고, 그거를 이제 막을 방법이 없다 라고 이제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. 그래서 뭐 11년이죠. 11년에 있었던 거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, 핵심은 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3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으로 성추행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용추격으로 여행을 떠난 민박집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, 같이 온 이제 여학생 A씨가 술에 취해서 방으로 들어 잠들자 신체 부위를 만든 성추행을 저질렀다. 이게 생각보다,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되게 조심스러운 게, 이런 입장, 뭐 회사 같으면 어떤 여자 동료들,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렇게 없지 않아.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, 이분들은. 그래도 뭐 동료인데 설마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. 심지어는 제가 더 말씀드리면 그렇고, 뭐 얼마 전에 그 기사 뜬 거 중에서 뭐 친한 동네 오빠? 아는 오빠? 근데 뭐 식사하면서 이제 밥 먹고 나서 뭐 담배 피러 나갔다가 또 뭐 신체 접촉 및 또 성적인 뭐 이렇게 발언을 하고, 이제 그럴 줄 몰랐다는 거죠. 이런 분들은 그럴 줄 몰랐고, 근데 이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니까 충격이 더 심한 거죠. 예전에 제가 또 다뤄봤던 그런 것 중에는, 아무튼 출장을 갔는데, 회사에서 참고만 하세요. 회사에 출장을 갔는데 남자 3분, 여자 1분이 간 거예요. 그래서 출장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고, 근데 이 중에 이제 제일 뭐 상사겠지, 선임자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래방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막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뭐 새벽 1시 넘어서 이제 파하고 이제 호텔 방에 각자 방에 갔죠. 갔는데 이 A가 피해자 D한테 전화를 해요. 와라. 그러니까 이분은, 근데 이제 여기서 강간을 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. 근데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, 그래서 미수에 그친 건데,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, 이 가해자는 노래방에서 회식할 때부터 이제 이런 의도나 이런 게 있었겠지.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. 근데 이 D는, 아니, 다 이제 같이 동료잖아요. 동료 중에 한 사람을 생각을 했고, 그러면 이제 새벽 2시쯤 돼가지고 방에 전화를 해서, 호텔 방에 전화해서 와라라고 하면 이제 간 거를 왜 이제 여기서는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, 자기도 생각이 있었으니까 온 거 아니냐,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D는 누가 봐도 노래방에서 적절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있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뭔가 순진했던 거지, 이분이.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하겠거니 사과를 하겠거니 하고 간 거야. 근데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
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그래서 남녀 간의 생각이 다른 거. 그래서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하다. 그러면 조심하셔야 된다. 요건 말씀드리면 디테일한 거는 한 12년 전에 굉장히 이제 술에 제 방에 들어가자 피해자가 옷과 속옷을 벗기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. 또 촬영까지 했어요. 그 충격받고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했고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특수강제추행 같이 한 거죠. 합동으로. 그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그 영상 관련해서 보고하는 데 성공했고,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술에 약을 탄 게 아닌가, 약물 탄 게 아닌가, 성공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가지고 이 성폭행 혐의 배제가 됐다는 거죠. 그런 의심이 이제 당시에도 그때 막 있었고,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때는 또 학생들이 이제 즉각 제명을 요구하고 대중의 분노가 쏟아지고 이제 막 그랬죠.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학교에서 그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, 학교에서 퇴학 뭐 이런 것 아니고 이게 출교, 가장 높은 징계로 퇴학하고 다르게 학적에 삭제돼서 복학이 불가능하다. 그래서 이제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퇴학이든 다시 의사고시를 볼 수 있으니 방법은 출교뿐이다. 저를 6개월 서명 부탁드린다. 그래가지고 강경 처벌 요구를 목소리가 켜져가지고 출교를 했어요. 했는데 그래도 재판부도 이제 구형한 것보다 이제 더 형을 세게 이제 선고를 했다. 이게 지금 옛날 기사예요. 옛날 기사. 옛날에 11년도에 있었던 걸 그대로 이렇게 한 건데, 핵심은 재판부는 피해자와 같은 과 친구로서 6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배신감, 성적 주의심, 정신적 충격이 더 컸을 거다. 그래서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고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. 근데 이제 이 가해자 3명 중에 형량의 차이가 좀 있었나봐요. 그래서 박 씨는 뭐 2차 주행 후 아침까지 자리를 옮겨가며 지속 조절자가 주행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나쁘다. 뭐 다른 배 씨는 뭐 가당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뭐 상대적으로 약하다. 뭐 또 가해자랑 또 항소를 했나봐요. 그래서 검찰도 이제 항소했고, 여기 이제 나오네요.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한 이유가 적혀 있는데, 피고인만 항소했을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정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고려해서 이제 했었다. 그리고 가해자들은 이제 원심의 형이 이제 그대로 유지돼서 실형 선고 받았고,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상고, 대부분의 하는 건 포기해가지고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됐고, 두 사람은 이제 상고를 해가지고 대부분 원심을 확정했는데, 이 중에서 또 한 명은 2차 가해까지 했나봐요. 그래서 가해자 중 한 사람 배 씨와 그의 모친은 추가 기소됐다. 명예훼손으로. 뭐라 했냐면, 피해 여학생이 인격장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이 담긴 사실 확인서를 만들어서 학교 친구들 배포하님. 이거 이제 요즘도 이런 거 있는데, 뭐 하다 보면은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. 그럼 가해자들이 얘가 평소에 좀 이상했다. 나 그냥 장난친 건데 이렇게 오버하는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사람을 편들어주는 이제 우호적인 관계 있는 사람 탄원서를 써달라고 해요.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죠. 이 건이 이제 어떻게든 해결될 건데 써달라 했는데 안 써주면은 나중에 관계가 껄끄러질 것 같으니까 써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다가 이 사람이 그냥 평소에 뭐 성실하게 해왔고 뭐 이런 걸 쓰면 상관이 없는데, 여기다가 보통은 이 사람들이 써가죠. 이런 취지로 뭐 써달라라고 써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수기로 다시 옮겨가지고 사인해서 이렇게 주는 형식인데, 거기다가 이제 평소에 이 피해자가 이상했다라고 하는 걸 담으면 이게 이제 2차 가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건 내용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다. 그래서 또 사실확인서에다가 여기도 써놨잖아요. 배 씨가 만든
제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. 이제 평소에 사교성도 없고, 또 이기적인 태도가 있어가지고 다른 친구들, 학우들이 가까이 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. 그리고 뭐 또 인격 장애적 성향으로 이번 사건에 불려진 것인 견해가 우세하다는 표현도 들어 있어가지고 이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이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한 거죠. 그래서 명예훼손 징역 이제 1년이 추가되고 모친도 명예훼손으로 선고 받았는데 결국 뭐 다 500만 원으로 이제 감형은 되게 됐다. 자, 이제 이게 1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이제 핵심이고, 그 이후 어떻게 됐냐? 실형 선고하고 난 박신혜 출소 후에 또 응시해가지고 성대의대에 입학했고, 또 다른 한 씨는 지방 모 의대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진 논란이 일었다. 근데 여기서 학생회에서는 이런 중한 성범죄 전과를 보유한 사람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게 법적 제재가 없으면 문제 제기한다 성명을 발표했는데, 이 성대에서 개인정보를 이제 핑계를 대면서 어떤 정보도 확인해 줄 수 없으면 공식 입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.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, 제가 알기로 그 응급치료사 있잖아요. 예전에 이제 판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, 보통 그 임용전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 못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, 한번. 근데 예외적으로 응급치료사 이게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이제 학생 신분일 때 이 교수 소방 관련 공무원이 됐는데, 이분이 소방 관련 공무원이 됐는데 학생일 때 뭐 교수 쫓아다니면서 막 성희롱성 발언도 하고 신체 접촉 시도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처벌이 됐어. 근데 그렇죠. 그런 게 있었는데 이후에 이제 임용이 됐어요. 임용이 됐는데 그게 밝혀진 거지 뒤에.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임용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는데 정당하다 한 거예요. 왜냐하면 응급치료사인데 이런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의식이 없는 피해자들 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예외적으로 임용전 행위지만 이제 징계 사유를 삼을 수 있다라고 한 거죠. 근데 여기서 지금 학교 측에서 개인정보를 들먹이 있어요. 뭐 이게 다른 얘기는 아니고, 미국 같은 경우에 또 이 학교는 이렇게 뭐 할 때 자기 처벌 저력 다 써내라 하거든요. 증거가 있는지 이런 거.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입학을 시켜주고 말지 뭐 이런 게 있듯이 여기서도 뭐 이거 확인해 줄 수 없다?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한 그 응급치료사 이런 거 하고도 형평이 맞지도 않고. 어쨌든 학신은 또 의사고시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졌다. 또 현행의료법상 성범죄 전까지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줬다. 이게 좀 황당하지 않나요? 응? 그래서 개정 목소리가 있다. 근데 또 이 박씨가 머리는 좋은지, 머리가 좋죠. 의대 다녔는데. 그래서 성적도 좋고 해서 또 다시 합격을 해가지고 인턴으로 또 합격했는데 결국 취소가 되고, 그 이후에 또 이름을 바꿔가지고 인턴장이 됐다. 나중에 또 알려져서 뭐 해임하고 소송 제기했는데 병원이 이겼다.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의 교훈이랄까? 그렇죠. 이 성 관련되는 게 이제 남녀의 문제잖아요. 그래서 남자분들은 뭐 펜스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해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, 여자분들은 또 내 눈이 틀릴 리가 없어. 이런 너무 확신에 차서 이제 의외의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,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, 그리고 설사 예를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피해자 탓이 아닙니다. 피해자 탓이 아니고,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정신줄 제대로 붙들어 매셔야 된다.
그런 말씀을 드리고, 하여튼 여기 의료법 이런 거 또 여의도에 계신 분들 이 진료 하셔가지고 요런 의사 자격 취득하는 거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이런 건 이제 여의도는 이런 제도권에서 노력을 해야죠. 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의사 면허 상실하는 경우 있잖아요. 이런 것도 사유에다가 극히 제한돼 있어요. 이런 것도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폭넓게 뭐 국민정서법이라고 하든 이제 국민의 법감정이 이제 납득할 수 있게끔 그런 개정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가.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는 알겠는데 머리가 좋다고 해서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 환자나 일반 국민들을 정말 개돼지 취급하고 취급하는 일이 없게끔 자기들은 이렇게 이런 잘못을 해도 엘리트고 전도 유명한 엘리트고 이런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해도 계속 그 위치에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이런 구조가 되면 안 되겠죠.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게끔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이 피해 당하신 분들은 자책하지 마시고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셔가지고 정의를 실현하셔야 된다. 이 말씀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